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합니다. 네, 어제 사건을 회부한 직후 첫 기일을 열었고 이틀 만에 다시 속행 기일을 여는 건데 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차정윤 기자, 이 대법원이 합의기일 속행 공지를 낸 건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내일 전원합의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합의기일이 열리는 건 대법원 공지를 통해 알려졌는데요. 통상 합의기일이 잡히면 대법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을 공개해 왔던 만큼 기자단에 공지를 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인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대법원은 어제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는데요. 이틀 만에 다시 열리는 내일 속행기일에서는 사건의 실체적 쟁점에 관한 논의가 예상됩니다. 대법원은 원래 어제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재판부인 2부에 배당했었죠.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전체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대법원이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는 매달 세 번째 주 목요일, 한 달에 한 번 이뤄집니다. 그런데도 어제에 이어 이틀 만에 합의기일을 속행하는 건 이례적으로 심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어제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당일 대법원이 곧바로 첫 합의기일을 연 것도 통상적이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 절차에 관한 내규를 보면 신속한 심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을 바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대법원이 이 전 대표가 6.3 조기 대선의 유력 주자인 점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 필요성을 인정한 거란 분석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조기 대선 전에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선고 시점과 그 내용에 따라 대선 판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광삼 변호사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대법원 전원합의체라는 게 뭔지 궁금한데요. 네. 지금 노태학 대법관이 기피 회피 신청을 하면서 12명이 심리하게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전원합의체라는 것은요. 대법관이 대법원장 포함해서 14명이거든요. 그래서 전원합의체 재판이라는 것은 이 대법관들이 다 참여해서 재판하는 걸 전원합의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대법원 사건은 이제 소부라고 해서요. 예. 대법관 4명이 속해 있는 그 부에 사건을 배당하거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기존의 판례를 변경한다랄지 아니면 이 전원합의체 내에서 의견이 팽팽한다랄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전원합의체 회부하도록 돼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공이익이랄지 국민의 관심사가 많은 사건에 대해서는 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해서 심리를 하게 돼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전원합의체는 이제 대법관 거의 전원이 참여하는 그런 재판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이제 국민이 그 결과에 대해 승복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을 이제 심리하기 위해서 주는 제도가 바로 전원합의체 재판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계속 회의를 이어가는 아니 건가요? 그렇지 않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탄핵 심판처럼 다수에 의해서 결론을 정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주심이 아닌 대법원장이 직접 이 결정을 했다라는 것도 의미를 놓고 해석이 분분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전원합의체 회부가 굉장히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일단 배당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바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했고 그날 바로 심리를 했거든요. 예. 근데 원칙적으로 이제 이런 경우 별로 없어요. 아마 그런데 일단은 뭐 지금 대법원장이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것이 6.3 원칙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1심 6개월, 항소심 대법원이 3개월씩 지키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나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거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논란이 많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번 대선과 관련돼서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사건이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이 엄청 크다고 이제 조비대 대법원장이 생각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근데 무엇보다도 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예. 그런 생각을 대법원장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뭐 의견 듣고 합의하고 그러면 뭐 한 달 뭐 10일씩 걸릴 수 있는데 그냥 바로 전원합의체 회부했는데 이거 뭐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대법관들의 의견을 듣고 근데 대법원장이 신속하게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을 했다고 그럽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6월 3일이 대선인데 그 전에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냐 이 부분이잖아요. 일단 이제 가능성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일단 뭐 소부에 그러니까 한 대법원 한 부에서 검토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전원 대법관들이 검토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탄핵 심판처럼 또 모여서 회의해야 하거든요. 그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은 좀 더 걸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면 선고는 된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조희대 대법관이 바로 지정을 하고 지금 굉장히 빨리빨리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대법관들의 의견을 일단 수렴을 해가지고요. 이것이 6월 3일 이전에 결정을 내리는 게 사실 이제 사회적 혼란도 많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을 잠재울 수 있다. 이렇게 대법관들의 어떤 회의에서 일치된 견해가 되면 제가 볼 때는 뭐 굉장히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제 심리를 하는데 서면 심리예요. 예. 그래서 어떤 다른 재판이랄지 탄핵 심판처럼 심판 뭐 변론기를 정해가지고 뭘 하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서면 심리라고 하면 이제 특별하게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6월 3일 이전에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고 예. 일반적인 어떤 관례에 비춰보면 이제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이제 결정은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사건의 한정에서 보면 이제 두 가지 경우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무죄를 유죄로 바꾸면 그걸 이제 파기환송이라고 보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2심의 결정이 무죄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항소심 결정이 법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그냥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는 거예요. 그게 상고 기각인가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검찰의 상고 기각이나 그다음에 파기환송. 그러니까 항소심의 어떤 재판 결과가 적법하지 않다 해서 다시 항소심을 돌려보내는 예. 그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파기자판 얘기도 주장했었는데 이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그 가능성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항소심에서 뭔가 유죄를 선고하면서 형량을 딱 정했다면 모르겠지만 네. 지금 무죄를 한 거잖아요. 그 항소심에서 형량에 대해서는 전혀 정하지 않았거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뭐 형량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심리도 하고 사실 조사도 하고 해야 하는데 대법원은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런 권한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형량까지는 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파기 자판 돌려보내는 거 아니면 무죄 확정, 상고 기각 두 가지 경우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한편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 사건은 지금 재판부가 교체되면서 이 공판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자, 앞서 이 전 대표 측이 다음 달에 선거 운동이 있기 때문에 기일을 좀 바꿔달라 요청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런데 일반적인 이제 선거 관련 사건에서도 뭐 이건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굉장히 중대하다고 볼 수 있지만 선거가 있기 때문에 재판기를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예. 선거운동 중에 와서도 이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 사건이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간에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재판을 좀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그 편의를 받는다고 하면 그건 특혜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올 수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5월달 재판을 하면서 뭐 아마 탄력적으로 뭐 재판을 연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직 5월 되려면 시간도 있고 하는데 그냥 뭐 그 기일 변경을 받아줄 수는 없는 재판부의 입장이 있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판결이 대선 전에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후보 캠프 법률지원단장인 박균택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6월 3일 이전에 검찰의 상고가 기각돼 무죄가 확정되길 바라지만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을 보지는 못할 것 같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회부되자 국민의힘은 대선 전에 신속하고 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하민경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법원이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통감한다면 유권자 상식과 법의 원칙에 부합하는 결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의 배당이 이뤄진 당일 곧바로 회부 결정까지 내려진 겁니다. 통상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거나 공익과 관련된 중대 사건,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사건의 경우 전원 합의체로 넘깁니다. 이 전 대표 사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전체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부 심리만으로 결론 내릴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 사건 오늘 전원합의체 회부되고 심리까지 열렸는데 대법원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학 대법관은 스스로 낸 회피 신청이 인용되면서 사건 심리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선관위 업무를 총괄하는 만큼 노 대법관은 평소에도 선거 관련 사건을 심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특히 이번 사건에는 처음부터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공식적이고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회피를 선택했다는 게 대법원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조 원장과 대법관 11명을 포함해 모두 12명이 심리에 참여하고 과반수 의견으로 최종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경기지사 시절 이 전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로 판결을 뒤집으면서 당선 무효 위기를 면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대선을 앞둔 이 전 대표에게는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원 합의체에 회부된 당일 대법원은 첫 합의기일을 열어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관련 내규를 보면 대법원장은 전원 합의체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에서 다룰 사건을 적어도 10일 전까지는 지정해야 합니다. 다만 신속한 심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을 바로 지정할 수 있다고도 규정돼 있습니다. 결국 대법원이 이 전 대표 사건에 대한 신속 심리 필요성을 인정한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제 관건은 대법원이 언제 결론을 내리느냐입니다. 전원합의체 회부가 선고 시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나뉩니다. 소부 선고처럼 만장일치 결론을 낼 필요가 없어 더 빠른 선고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만큼 심리가 장기화할 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상황에서 만약 대선 전까지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대법원이 심리를 계속 이어갈지도 관심입니다. 헌법은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소추 특권이 단순히 기소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진행 중인 재판까지 멈춘다는 것인지를 두고는 논란이 존재합니다. 결국 선고하지 못한 채 만약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대법원도 심리를 지속할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판결이 대선 전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후보 캠프 법률지원단장인 박균택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6월 3일 이전에 검찰의 상고가 기각돼 무죄가 확정되길 바라지만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을 보진 못할 것 같아 아쉽게 생각한다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관행에 비춰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면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대법관이 내용을 파악하고 논의하는 데 빨라도 넉 달에서 5달이 걸린다고 예측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오후 2시 합의기일을 열어 심리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습니다.
당초 대법원 2부에 배당했으나 약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올렸습니다. 재판을 맡지 않는 천대엽 대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을 겸직하는 노태학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이 심리하게 됩니다.